어제 전해드린 스테로이드 남용 대박 약국은 솜방망이 처벌 탓에 불법 영업이 적발돼도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대구 중구의회가 KTX의 대구역 정차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KTX 서대구 역사를 건립하려는 움직임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름 가뭄이 극심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소방차가 나서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연중기획 아름다운 세상, 오늘은 자식도 없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홀로 어린 손녀를 키우고 있는 할아버지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경북 고령에 있는 관절약 대박 약국의 스테로이드 남용 실태를 고발해 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단속기관도 이 약국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였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절약 전문 약국으로 소문이 나 전국에서 손님이 몰려드는 고령군에 있는 이 약국의 비밀은 스테로이드와 진통제였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 한 사람에게 5일치만 팔 수 있지만 이 약국에서는 많게는 한 달치까지 팔고 있습니다. 한 달분. 한 달분? 네, 일단 보니까 주민을 가져오고 그 다음 써야 한 달분. 환자들에게 나눠준 복용 방법 안내서에는 장기간 꾸준히 복용할 경우 뼈를 보호하고 재발을 막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의 심각성을 알리기는커녕 오히려 환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 같은 불법 사항이 적발돼 행정제재가 진행 중인데도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의 관리는 허술하기만 합니다. 정말 그건 말이 안 돼요. 한 달이라는 거는. 약사님이 할 수 있는 만큼 자기 분량만큼만 하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행정처분의 한계가 있고 약보다 예의지역이다 보니까. 문제의 약국은 지난 2011년에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업무정지 10일 처분과 표시기재 위반으로 경고, 올해는 의약품 5일치상 판매로 업무정지 3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업무정지에도 불구하고 이 약국은 100만 원도 안 되는 과징금을 내고는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부작용이 심각한 스테로이드 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량을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감시하고 있는 건 주로는 이제 발기부전제 같은 오남용 의료 의약품이나 향정신 의약품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스테로이드는 거의 관심 밖에 있습니다. 허술한 관리와 솜방망이 처벌 탓에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대박약국의 돈벌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올여름 폭염에다 가뭄이 유난히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참 힘들게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상간 마을의 주민들은 먹는 물마저 모자라 최악의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불구불한 험한 산길을 소방차 한 대가 힘겹게 올라갑니다. 40여 분이 지나 도착한 곳은 경산의 한 산간 마을. 소방대원들이 마을의 공동 저장 탱크에 소방 호스를 이용해 물을 공급합니다. 예, 거의 한 달 가량 계속 급수를 받았으니까 또 마을 주민들도 물이 없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물 못 씁니다. 상수도관이 닿지 않는 높은 지대에 위치해 평소 지표수와 지하수에 의존해온 이 마을은 극심한 가뭄 탓에 먹는 물이 동이나 한 달 동안이나 소방차의 식수 공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7월 말쯤에는 급수가 많이 모자라가고 하루에 한 4회 정도 이렇게 올라올 때도 있었고요. 올라오시다 보셨지만 길이 협소해갖고 소방차가 올라오기도 좀 힘들고 그랬습니다. 지난 7월부터 경북 도내에서 소방차가 급수 지원을 한 횟수는 270차례, 1000톤이 넘는 물이 공급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최악의 식순환을 겪고 있는 곳은 비단 이 마을뿐만이 아닙니다. 지역 곳곳에선 올해 최악의 가뭄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른 장마에다 37도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땅이 바짝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대구를 비롯해 경북 내륙과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게는 10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모레까지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지만
가뭄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유난히 무더운 여름, 해수욕장 상인들은 대박이 났을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가 못하다고 합니다. 피서객은 늘어나는데 알뜰 피서객이 늘어서 여름 한철 벌어 1년을 먹고 산다는 해수욕장 특수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보도에 장미범 기자입니다. 유례 없는 찜통더위에 해수욕장은 말 그대로 물반 사람반입니다. 당연히 장사가 잘 될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백사장으로 나가봤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마트에서 사온 고기를 구워 먹고 심지어 음료수 한 캔, 과자 한 봉지까지 집에서 가져옵니다.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으면 사 먹는 게 식상하기도 하고 그냥 집에서 먹는 그게 더 좋고 요금도 돈도 저렴하게 먹히고 하니까. 기껏해야 현지에서는 아이스크림 몇 개만 사 먹다 보니 인근 상가 매출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철 버려 한철 한 해 먹고 산다는 말은 아주 그냥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그 이제. 바닷가 식당도 울상입니다. 전망 좋은 해수욕장 주변 식당보다는 멀리 있어도 저렴한 식당을 이용하는 알뜰 피서객이 늘었습니다. 한창 붐벼야 할 식당 안이 피서철을 실감하지 못할 만큼 텅 비었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오는데도 이 상가에서는 좀 많은 힘이 듭니다. 장사가 잘 안 됐어. 먹거리는 집에서 싸우고 식당 하나도 요모조모 따져보고 신중히 선택하는 알뜰 피서가 정착되면서 여름 한철 벌어 1년을 먹고 산다던 해수욕장 특수는 이미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남북권 신공항 수요조사 용역은 재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한국교통연구원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국토교통부와 영남권 시도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오늘 오전에 모여 신공항 수요조사 용역 재입찰에 단독 응찰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 수행 능력을 평가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내일 한국교통연구원과 용역계약 협상에 나서 오는 28일 계약을 마무리하면 신공항 수요조사 용역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2년 뒤인 2015년 10월에 서울 수서를 출발하는 KTX 노선이 신설 개통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와 공단이 밀집해 있는 대구 서구에 이 KTX 노선의 역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는 수서발 KTX 경부선이 신설되면 이용객 증가로 동대구역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서구 지역에 KTX 서대구 역사 건립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성서공단 등 대구 전체 산업단지에 85% 이상이 몰려있는 대구 남서부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새로운 관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나 이런 것 우리 찾아오는데 좀 번거롭고 어려움이 많았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수서발 이쪽에 서대구 역사가 생긴다면은 물류라든지 이런 쪽에는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단축이 될 것 같습니다. 서대구 역사 예정지는 옛 서대구 화물 역사 건립이 추진됐던 대구시 서구 이현동과 평리동 일대 13만 7천여 제곱미터. 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지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는 이곳에 KTX 서대구 역사와 함께 고속, 시외, 시내버스 환승시설, 유통시설 등을 갖춘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장기정책 과제로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 사업 채택에서 배제된 상태여서 추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예산 확보 문제, 또 KTX 전용 궤도와 여러 가지 차별성 문제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사항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련 기관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살충제인 줄 알고 뿌린 농약이 제초제였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졸지에 나무 수백 그루를 잃은 농장주와 농약을 판 농협 측 간의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4년생 느티나무 묘목 500그루가 바짝 말라 죽어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부부가 올해 초 시작한 주말 농장에 농약을 친 건 지난 6월. 잎이 도로록 말을 내어 들어가면서 그 속에 벌레가 있길래 그래서 여기에 살충제를 쳐야 되겠다 하면서 벌레를 없애기 위해서 살충제를 구입해 뿌렸는데 이렇게 애꿎은 나무들이 다 고사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제초제였던 겁니다. 문제의 농약은 의성의 한 농협에서 판매됐습니다. 내가 켰습니다. 아이고 막 벌레지긴데 그 살충제는 뭐 어떻습니까? 아무튼 그럼 줘도 되지 막 이래가지고 갖고 가 날 줬단 말입니다. 하지만 농협 측은 부부가 애초에 제초제를 요구했다고 반박합니다. 웬만하면은 평일날 농약사가 있을 때 사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니까 사장님이 제초제 아무거나 주면 되지 뭐. 농협 직원 실수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당시 농약 취급 자격증이 없는 금융창구 직원이 제초제를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무지가 된 묘목밭은 은퇴를 앞둔 중년 부부의 노후 대책이기도 했습니다. 그 운명을 가른 제초제 판매의 책임 소재는 결국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녹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낙동강 본류는 물론 지류까지 곳곳에 녹색 조류와 각종 부유물이 뒤섞여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낙동강 모든 구간에 조류 경보제를 적용했을 때 현재의 남조류 개체수는 조류 경보 수준이라며 정부가 느슨한 수질 예보제를 적용해 수치 노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수문을 열어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연중기획 아름다운 세상 순서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자식을 키우고 싶겠지만 경제적 환경 등 어쩔 수 없이 힘겹게 자식을 돌볼 수밖에 없는 이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홀로 어린 손녀를 키우는 안타까운 할아버지 아빠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49살 정재목 씨의 아침은 분주합니다. 5살 손녀 은하의 머리를 묶어주고 도시락이며 알림장을 가방에 넣어 어린이집에 갈 채비를 합니다. 갓난 아기 때부터 할아버지 손에 큰 은하는 할아버지의 서툰 손길이 불편해도 곁을 떠날 줄 모릅니다. 어린 나이에 만나 은하를 낳은 정 씨의 아들과 엄마는 연락이 끊겨버렸고 은하는 할아버지를 아빠로 알고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좀 아니까 당연히 이제 할아버지인 줄 알고 있고 한 번씩 좀 안타깝죠. 쳐다보면.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은하를 더 잘 키우고 싶지만 곧 계약이 끝나면 월세방을 옮겨야 하는데 사정이 빠듯해 이사갈 집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비정기적으로 잔디 심는 일을 하느라 어린 손녀를 이른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게 무엇보다 가슴 아픕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지.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는 이제 내가 뭐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뭐 일은 해야 먹고 사니까는 그게 제일 걱정이지. 연락이 끊긴 은하의 부모가 방송을 보고 꼭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는 할아버지 아빠 정재목 씨. 어린 손녀에게 조금이나마 더 크고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주고 싶은 소망을 의지 삼아 현실의 무게를 힘겹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교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대 홍덕률 총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려 검찰은 홍 총장이 지난 2010년부터 4억 4천여만의 교비를 법률 자문료로 불법 사용했다고 밝혔고 홍 총장 측은 기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홍 총장 측은 그러나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고 학교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것은 학생의 교육을 위해 교비를 사용하라는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검찰이 홍 총장을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하자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 소속 신임교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임명장을 받은 교사들은 유치원 23명, 특수학교 10명, 초등 47명, 중등 1명 등 모두 81명으로 오는 9월 1일자로 임명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새내기 교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축하 연주와 신규 교사 다짐의 시간, 포부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축제 행사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대구 MBC 시청자위원회 8월 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청자위원들은 창사 50주년 특집 프로그램 한국 최초 대구의 유산에 대한 평가와 함께 보도 부문에서는 환경 문제와 지역 주민 편의와 관련한 지방정부의 시책을 점검해 줄 것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한옥스테이 인증제 심사에서 경북 지역 86개 한옥이 선정돼 전통 한옥 가운데 44%가 한옥스테이 인증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옥스테이는 한옥체험업 지정을 받고 한 가지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상태가 나쁘지 않은 건물이어야 한다는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선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대구시 서구 비산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층 주택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안에서 전기 자전거를 충전하다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의 어음 부도율이 0.16%를 기록해 한 달 전보다 0.05% 소폭 올랐습니다. 이 같은 어음 부도율은 전국 평균 0.14%를 넘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평균 0.38%에 비해선 크게 낮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